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12억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11억 9천만 원대 지금 후반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억 5천만 원 넘게 오른 건데 강북은요 아파트가 평균 9억 5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강남은 1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요. 평균이에요, 평균. 예, 평균 평균이니까 가격이죠. 이제 그 위로 아래로 좀 네. 이렇게 줄지어 있다는 뜻인데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계속 오릅니다. 자, 올 초까지만 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그 세금 규제 때문에 또 이제 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또 집값이 잡힐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강북에 이제 중대형 평형대 있잖아요. 네. 예, 강북에 이제 중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가 사상 최초로요. 네. 예, 평균 12억을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 평균 가격이 한 12억 2천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인접한 이제 뭐 경기라던가 인천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가장 또 불안한 건요. 이제 전세 시장마저도 이제 상당히 불안한 맞습니다. 거예요. 최근에 네. 이제 전세 시장도 불안한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지금 규제하려는 이런 또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전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이 전세 시장이 이제 불안하면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감 때문에 네.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유 자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네. 예,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좀 낮은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십니다. 네. 그럼 그런 지역까지 계속적으로 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매매가 오르고 네. 예, 전세가 오르고 네. 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또 이제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거의 다 이제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고리가 좀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예. 한마디로 걱정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에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고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다가 매수 심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매, 전세, 매물이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당분간은 꺾이기는 어렵다. 이런 시장 전망이 좀 강한 편인데 이사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지금 방금 정 대표님께서 네. 이제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네. 이제 와닿는 게 어떤 악의 고리, 악의 순환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라는 악순환. 말씀을 예.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끊어야 되는데 네. 마치 요새 우리 지금 부동산의 시장을 보면 그 화산이 요새 곳곳에서 많이 터지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불의 화산, 불의 고리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뜨거운 화산을 식힐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바다밖에 없어요. 네. 예,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의 어떤 그런 다시 육체로 고체로 굳듯이 사실 부동산 시장도 그러한 확실한 뉴스는 단 하나입니다. 공급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닌 정말 시원한 바다 같은 그런 시원한 바다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규제 일변으로 가고 또 요즘에는 또 대출 규제에 또 금리 인상의 카드를 꺼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죽을 울리는 정말 마지막 카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내년까지 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한다면 네. 정말 매물은 계속 잠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한 6%대의 그 증여율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13.9%까지 그 증여의 비율이 아파트 증여 비율이 네.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결국은 더 많은 증여를 하고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네. 수요자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고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결국은 자꾸만 꺾일 줄 네. 모르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이 상황을 쉽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렇게 해서 금방 막 하락을 하거나 이것이 떨어지거나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그런 부분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거주나 실수요를 원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장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네. 분석으로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대표님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2억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될 만한 지역으로 관심을 그렇죠. 좀 네.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네.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사실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투자 금액이 높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재건축을 풀어주기에는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지금 또 민간 재개발 공모에 들어갔잖아요. 네. 예, 민간 재개발 이제 공모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 금액이 또 단기간에 지금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 지금 최근에 이제 공모 때문에 이 민간 재개발 공모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이 뭐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가. 그러니까 네. 그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1억 미만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은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예, 아직은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도 앞으로 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좀 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또 재개발만 된다고 해서 또 차익을 많이 보는 건 아니죠. 네네. 또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그만큼 나중에 좀 차익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 한 1억 전후로 해서 네. 아직까지는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많지는 네.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요. 일대 제가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유자금 1억 전후로 해서 좀 소액으로 묻어둘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좀 묻어놓으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그 소액 투자 상담을 제가 이번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